자, 그래서 오늘 해볼 모드는 카이저라이, 그 중에서도 캐나다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카이저라이 모드는 기본 바닐라랑 세계관 자체가 다르죠. 어떤 모드냐? 기본적으로 1차 대전에서 독일이 이긴 세계관입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한 2번인가 3번 정도 다뤘으니까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1차 대전에서 미국이 개입을 안 했고 독일이 이긴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 세계 자체가 독일 주도로 흘러갑니다. 영국이 공산화가 되어서 기존의 왕정이 캐나다로 도망갔다든가, 아니면 프랑스도 1차 대전 패배 이후 기존의 정부가 여기 아프리카로 도망가고 본토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졌다든가,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1차 대전이 이겨가지고 해체되지 않고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탈리아가 분열되어 있다든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캐나다는 본토를 탈환하고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나라를 방어할 수 있을지, 싱글 정규병 난이도 역사적 AI는 지원하지 않으니까 끈 상태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게임 스타트. 자, 인게임에 들어와서 저도 캐나다를 처음 플레이하기 때문에 스토리를 읽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작금의 상황. 자, 11년 전에 1차 대전에 져가지고 연합왕국이 붕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조가 캐나다로 도망을 쳤다. 우리의 본토는 현재 생디칼리스트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다. 처음에는 캐나다인들에게 환영받았지만 지금은 이 본토의 캐나다인들과 영국인들이 서로를 별로 편하게 대하지 않고 좀 불편한 상황이 되어가지고 이들 간의 신경전이 좀 있다고 합니다. 국왕의 망명 정부는 자유당과 자주 충돌을 해왔으며 현재 캐나다의 여론은 상황의 악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왕실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프랑스 망명 정부와도 모든 관계를 청산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양분된 상황이다. 역시나 이제 영국에서 이주해온 우리 왕실 사람들이랑 캐나다 본토의 사람들이랑 좀 갈등이 있어서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뀔 거라는 이야기죠. 자, 플레이 방법. 다음의 사항을 기억해주세요. 독일 전쟁, 세력, 자치도 등의 외교적 행동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협상에서 괴뢰국 세우기가 안 되고 무조건 합병을 해야 되고요.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전쟁 명분 정당화가 안 됩니다. 뭐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최대 사단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사단 제한 이상으로는 군대 뽑기가 불가능하다. 물론 이것도 사전 설정에서 바꾸면 되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통 유저 마음대로 국가 루트를 바꾼다던가 플레이가 안 돼요. 중점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점 선택이 바닐라보다 더 중요한 그런 모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닐라처럼 뭐 공산을 갔는데 연합국이랑 같이 싸우다던가, 뭐 파시즘을 갔는데 코민테른이랑 같이 싸운다던가,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캐나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시작 인구는 핵심 인구 1200만입니다. 생각보다 인구가 많은데 1200만이면은 북유럽 다 통일한 게 1700만인가 그렇거든요. 유사 북유럽 정도는 됩니다. 지니고 있는 공장들은 43개. 바닐라의 이탈리아 하위 호환 느낌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연구 슬롯은 3개로 시작을 하고요. 시작 사단은 몇 개니? 30개로 시작을 합니다. 사단들 편제를 한번 볼까요? 하는 편제가 무엇인가? 8보에다가 공병중대, 포병중대. 무난무난하네요. 연구로는 일단 카이저라이도 비슷하니까요. 전자기계 공학이랑 우리 산업을 찍어주기로 하겠습니다. 자, 해군은 얼마나 있나? 우리 해군이 총 66대. 영국으로 도망칠 때 해군을 그다지 많이 들고 오진 않았나봐요. 이 공산 영국이 내가 알기로 우리보다 해군이 훨씬 많을 텐데, 네. 공산 영국이 최소 100대가 넘는데 우리는 들고 있는 해군이 66대밖에 안 됩니다. 영국 본토 탈환을 하러 가기 위해서는 해군을 조금 더 키워야 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해군 정리는 귀찮으니까 그냥 다 하나로 묶은 다음에 나중에 태스크포스를 분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군진을 볼까요? 자, 원수로 원래 기존에 있던 그 영국 장군진들이 몽고멜이 있고요. 군수의 마술사, 완관 전략가 좋습니다. 다른 장군들도 그 영국에서 넘어온 친구들이 꽤 있기 때문에 장군진 자체는 전부 다 무난무난하네요. 영국 망명자 트레이시 달려있는 친구들이 많은 거 보니까 진짜 기존의 영국 장군진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바닐라랑 좀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다. 지형 트레이시 달린 친구들 위주로 지금 골라줬고요. 자, 첫 번째 중점으로 뭘 찍어야 하나? 중점을 못 찍어? 카이저라이 특징이긴 하죠. 처음부터 이 중점 찍기가 안 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면은 시간을 돌리면은 알아서 찍어지거나 선택지가 나오든가 해요. 지금 우리의 캐나다의 상황은 본토를 뺏겨가지고 협상국에 존재합니다. 본토를 똑같이 뺏긴 처지인 우리 아프리카의 프랑스랑 같은 세력이고요. 우리는 이 본토 탈환이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국의 국가들과 같이 협력하는 디시전이라던가 중점들이 따로 존재하죠. 참고로 협상국에는 우리 영국의 자치령들도 포함이 됩니다. 오스트랄시아 연방이라 해가지고 호주랑 뉴질랜드 합쳐진 국가가 있고요. 남아프리카도 있고 여기 인도도 있습니다. 근데 인도가 처음에 이게 나라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본토는 아니고 여기 파키스탄 지역 땅만 우리 괴뢰국으로 보유하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시전에 그래서 뭐가 있지? 본토,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영국 본토를 생디칼리스트들에게서 되찾고 연합왕국의 재건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지 5세 국왕폐하를 국왕으로 모시는 이들로서 100만 명이 넘는 영국 망명자들의 제2의 고향으로서 협상국의 지도자로서 우리의 의무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자, 국왕의 귀환, 본토 수복, 그린란드 장악 이렇게 디시전이 있는데 이건 어차피 나중에 뭐 영국 먹고 찍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국왕의 영향력, 비록 본토를 상실했지만 조지 5세 국왕께서는 대국과 협상국에서 가장 주요한 인물이다. 망명자들의 영향력을 여기서 조절이 가능한가 봅니다. 아까 망명자들과 기존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 간의 신경전이 좀 있다고 했죠. 망명자들을 뭐 억제한다든가 강화시킨다든가 그런 선택지가 디시전이 있다. 알겠습니다. 게임 5배속으로 해놓고 공장, 일단은 군수공장을 지어. 캐나다는 진짜 왼쪽 진짜 오른쪽 남부 아니면 땅이 똥땅이기 때문에 공장을 몰아서 지어줍시다. 게임 스타트. 자, 캐나다가 본토인 만큼 자원이 모자르죠. 러시아한테서 수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미국은 이따 내전 나면은 무역이 끊길 거기 때문에. 자, 우리 해군들 다 합친 게 66대. 아하, 66대라 쉽지 않은데 얘네를 어떻게 굴려야 할지. 우리는 지금 중점을 못 찍고 있는 상태니까 그냥 얌전히 기다려줍시다. 대신에 민간 공장이 많으니까 첩보는 미리 열어두기로 할게요. 자, 국왕 조지 5세의 승하. 방금까지 뭐 협상국의 아이콘이다, 망명자들의 대표다 이랬는데 조지 5세 국왕 폐하께서 병세에 고통받아 오셨으며 건강이 갈수록 나빠져만 갔는데 결국에는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선왕 폐하의 장남이자 왕태자인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물려받았으며 조지 국왕에 대한 애도 기간이 선포된 후 몇 달 뒤 공식적인 대관식이 거행될 거라고 합니다. 제국이 애도 상태에 돌입하는군 이라 하면서 안정도가 내려가고요. 국왕의 연설 중점이 이제 해금이 된다 하네요. 중점이 열렸으니까 찍어야겠죠. 캐나다 정계가 맥켄지 킹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과 이 영국 망명자들이 이끄는 보수당으로 양분된 지금 에드워드가 국왕으로 즉위하게 됐다. 이에 제국은 국왕의 라디오 연설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라디오 연설에서 우리의 추후 방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찍어. 그리고 우리의 국왕이 에드워드 8세가 됩니다. 자, 정치력 획득 10%, 안정도 마이너스 5%, 전쟁지도 플러스 5%의 트레이시를 들고 있네요. 그 기존의 영국 에드워드 8세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가자. 자, 전체주의 헌장이라 해가지고 사회주의자들끼리 뭉쳐서 뭘 했다고 합니다. 자, 선왕의 승하에 대한 아일랜드의 발언. 아일랜드가 국왕에 의외로 애도를 표했다 라고 하네요. 어째서 아일랜드가 애도를 표하지? 너희 그 싫어하지 않니? 영국 왕실? 엘리자베스도 싫어하는 걸로 아는데 신기하고. 전선은 혹시 모르니까 여기 알래스카 쪽에도 군대를 좀 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아님 말고. 자, 검은 월요일이라 해가지고 독일발 경제 대공황이 터졌고요. 독일의 주식시장이 갑작스럽게 붕괴하면서 전 세계가 경제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 와중에 제5차 영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터졌네요. 보통 이렇게 게임이 시작이 되면은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자, 검은 월요일의 캐나다 강타. 우리가 대공황의 침체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독일 경제시장은 검은 월요일이라고 불리게 된 대규모의 충격을 겪었다. 겨우겨우 경제 회복하고 있는데 세계의 대공황이 한 번 더 터졌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정도 마이너스 5%, 소비자 공장 변동시 10%, 공장 조선소 생산량 마이너스 10%의 디버프를 받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우리 독일이 받는 이 검은 원료의 디버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디버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네. 자, 국왕의 연설 중점이 통과되면서 국왕의 첫 연설 이벤트가 떴고요. 자, 보수당을 격려할 거냐, 캐나다 정부를 지지할 거냐, 캐나다를 전쟁에 대비시킬 것이냐 선택지가 있는데 일단은 왕실을 지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망명자들 정당이 보수당이라 했잖아. 보수당을 격려해. 자, 베넷을 격려하는 에드워드 국왕. 베넷이 아까 뭐 보수당 지도자라 했던 것 같아요. 이 선거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거다. 에드워드 국왕의 인기도가 증가하고요. 전쟁 지도랑 정치력이 증가합니다. 좋은데? 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랑 인도가 전쟁이 터졌으니까 이거를 도와줘야 되냐? 잠깐만. 아프가니스탄
군대 많아야 13개, 인도 22개. 누가 봐도 인도가 이길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중점으로 일단 정치 중점을 찍는 게 맞는 것 같죠. 자, 추미런의 현황 찍도록 하겠습니다.